네,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데이터 사이언스 동호회의 코스 4 파이썬 4 데이터 사이언스 2월 27일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를 따라서 직접 본인의 랩톱이나 데스크톱에 따라서 입력하면서 실제로 해보시는 게 사실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제가 계속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듣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녹음된 거를 중간중간에 스탑 시켜서 포즈했다가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한번 따라서 해보고 또 다시 리플레이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은 녹음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보면 이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포즈 스탑했다가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설치를 해 보시고 다시 리플레이하고 그런 식으로 들으시면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이썬을 지금까지는 주피터 노트북 물론 IBM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그 파이썬 환경에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좀 오늘 내용이 생소하실 거고 조금 앞서가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설치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일단 파이썬을 처음에 설치하는 거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제가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맥이나 뭐 리눅스 혹시 쓰시는 분들은 역시 그 맥하고 여기 보면 맥하고 리눅스 버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버전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동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나 안 드렸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파이썬은 지금 3.7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7 버전은 2점대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그 오랫동안 그 2점대 버전에서도 그다음에 2.7 버전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3.0 버전으로 올라온 이후에 3.7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2.7하고 3.7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문법상이나 그 어떤 모듈 네임이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지만 파이썬 2.7대하고 사실은 3.7대가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바뀐 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구분하는 방법이 프린트문입니다. 프린트문에 괄호가 붙어 있으면 그건 3.7 버전, 그다음에 프린트문을 괄호 없이 쓰면 2.7 버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인데요. 뭐 그거는 뭐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파이썬 2.7 버전까지는 프린트문이 코맨드 형식이었다가 파이썬 3.7부터는 함수로 펑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다 3.7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 강의는 그다음에 3.7을 까셨다고 설치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아나콘다를 설치할 때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좋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 모아놓은 게 아나콘다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패키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나콘다에서 다 설치를 알아서 해주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우리 어떤 업무 용도별로 그 패키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미처 설치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PIP라고 하는 코맨드를 이용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PIP 인스톨 하고 그다음에 패키지 네임 설치하려는 패키지 네임을 입력하게 되면은 요거는 그 윈도우즈 코맨드 프롬프트에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PIP 설치를 하게 되면 아, 원하는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 물론 PIP라는 것도 하나의 어, 그 파이썬 패키지이기 때문에 PIP라는 것도 물론 설치가 돼 있어야겠죠. 이런 코맨드가. 그다음에 PIP 그 설치한 패키지를 삭제하려면 PIP uninstall 이렇게 코맨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나콘다를 이용해서도 패키지를 인스톨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이 단순하게 딱
그 모듈, 그러니까 패키지 하나만 설치할 때는 pip 코맨드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또 디펜던시들이 있습니다. 이 내가 설치하는 이 패키지가 다른 어떤 그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련된 패키지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pip 코맨드를 하면 미리 다 알아갖고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콘다 같은 경우, 아나콘다에서는 그것들을 또 이렇게 관련된 걸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관련된 패키지가 있다. 그러면 아나콘다로 설치를 하면은 콘다 인스톨이라는 코맨드를 설치하면은 같이 여러 개 패키지가 관련된 패키지가 한꺼번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이제 뭐 패키지 not found 뭐 이런 그 에러 메시지 때문에 계속 관련된 미설치된 패키지들을 계속 설치해 줘야 되는데 아나콘다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해줍니다. 그러나 아나콘다에 없는 패키지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나콘다에서 미리 등록 안 해놓은 패키지들은 저희가 일일이 해야죠. 이 아나콘다라는 것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것도 오픈 소스 하는 사람들이 파이썬이라는 것 자체도 오픈 소스에서 어, 처음에 그 반귀도라고 하는 사람이 파이썬을 만들 때부터 아예 오픈 소스로 여러 사람들한테 소스 공개를 다 했고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여를 하면서 현재 파이썬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이 파이썬이 점점 패키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패키지를 편리하게 좀 해야겠다, 인스톨을 편리하게 해야겠다고 해서 아나콘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오픈 소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패키지를 아나콘다라고 또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당장은 뭐 그냥 그 파이썬 하나를 쓰시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버전의 파이썬이 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파이썬 3.7이 가장 앞선 버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머신러닝을 하겠다. 그래서 구글에 무슨 텐서플로우 같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까지 최신 버전을 서포트를 못 해줘요. 과거 3.6 버전까지, 요 이전 버전까지만 현재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패키지를 쓰려고 하면은 3.7에서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을 만들어서, 가상 환경이죠.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아나콘다를 이용하면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가상 환경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콘다 크리에이트라는 코맨드를 쓰고, 그 다음에 네임은 버추얼 env 언더바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버추얼 환경에 그냥 이름을 내가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파이썬 그 버전을 지정해 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3.6 그러면 3.6 버전으로 생기고, 만약에 내가 옛날 파이썬 소스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2.7 버전이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는 파이썬 이퀄 2.7 그러면은 2.7 버전의 가상 환경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쓰는데요. 콘다 액티베이트 버추얼, 새로 만든 버추얼 환경 이름,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2.7을 내가 이 환경에서 파이썬을 깔았다. 그럼 2.7 버전의 버추얼 가상 환경이 생기고, 내 PC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입력하는 모든 파이썬 코맨드는 다 2.7 버전의 파이썬 코맨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비활성화 시킨 거는 deactivate라는 코맨드로 하고, 이 deactivate가 된 이후에 다시 이제 옛날 환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PIP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파이썬을 설치하고, 또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콘다 코맨드로도 할 수 있고, 또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파이썬 버전 여러 개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아톰 에디터라는 거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톰 에디터는 제가 애용하는 에디터인데, 이 최신 현대, 지금 우리 제가 파이썬 설명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기존의 자바라든가 무슨 뭐 C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랭귀지들은
그 문장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중괄호를 쳐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문장을 쭉 써준 다음에 문장 끝났다라는 표시로 중괄호로 닫아주고 아니면 뭐 세미콜론을 해서 문장이 끝났다는 걸 표시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그냥 보기 좋게 그 리더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뭐 한 줄로 쫙 코딩을 해도 기계가 다 알아먹어요. 그 세미콜론 같은 걸로 문장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파이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 디폴트는 이제 네 줄 들여쓰기인데 네 칸, 그 네 칸씩 그 구분, 그 블록 구분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줄 바꾸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뭐 설정을 두 칸으로 하면 뭐 두 칸도 가능한데요. 어쨌든 들여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어떤 에디터에서 자동으로 컨트롤을 안 해주고 지원을 안 해주고 내가 일일이 뭐 스페이스바를 움직이든가 뭐 해서 이걸 들여쓰기 줄을 맞추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에디터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톰을 이제 저는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파이썬을 이제 설치하고 이런 그 아톰 에디터 같은 것으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노트북에서 파이썬 수행하는 건 뭐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스파이더라는 이건 이제 파이썬의 어떤 과학 기술용 주로 이제 머신러닝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 에디터 겸 통합 환경인데요. 어, 이 프로그램 코딩도 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아까 그 코맨드 직접 내가 파이썬을 코맨드 라인으로 또 칠 수도 있고 이쪽에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변수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옛날에 프로그램을 물론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편리한 기능인지 모르시겠지만 기존에 뭐 다른 랭귀지로 프로그램 하시던 분들은 그 변수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일이 다 프린트를 해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디버거를 쓴다든가 했었는데 여기 그 스파이더를 사용하게 되면 변수가 다 보여요. 그래서 변수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기본 아이디인데요. 파이썬을 깔게 되면 기본으로 그 깔리는 어, 그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요 이건 뭐 파이썬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랭귀지도 다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코딩도 하면서 그 다음에 코맨드도 쳐가면서 뭐 수행시켜 가면서 이렇게 한 화면에서 좀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그 합쳐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ID라고 그럽니다. 인테그레이티드 개발 환경.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거의 안 써요. 기능이 너무나 베이직해서. 그렇지만 뭐 기본으로 깔리는 거니까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아톰 에디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도 아톰하고 그다음에 스파이더 제가 스파이더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 말고도 개발자들의 취향이나 또는 그 회사 방침에 따라서 파이참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것도 파이참도 ID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코딩도 하면서 개발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디버깅도 하면서 이렇게 통합 환경으로 되어 있는 코딩 툴이죠. 파이참이라는 이건 좀 파이썬에 좀 특화하는 데 있지만 파이썬 말고도 파이썬을 이용한 게 지금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 용으로 파이썬을 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파이썬의 제한된 기능,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기능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이썬은 범용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웹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파이참 같은 거에 보면은 그 이제 웹 개발하는 프레임워크가 그 파이썬이 쓰고 있는 게 장고라든가 플래스크 이런 이제 두 가지가 파이썬에서 그 사용되는 이제 웹 개발 프레임워크인데 거기에 대한 템플릿들을 다 제공합니다. 파이참이. 그래서 그런 좋은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외에 일반 범용 목적으로 쓰려는 분들은 이 파이참 같은 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기존에
뭐 C++라든가 뭐 다른 자바 랭귀지 같은 걸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하셨던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파이썬 코딩을 지원하니까 굉장히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썸라임 텍스트라는 것도 그 현대적인 에디터인데 그 아톰하고 거의 버금가는 쌍벽을 이루는 훌륭한 이제 에디터인데 마찬가지로 아톰도 그렇고 썸라임 텍스트도 그렇고 단순히 파이썬에 뭐 특화된 그런 건 아니고 뭐 자바스크립트 코딩도 하고 자바 코딩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랭귀지를 다 그다음에 HTML 뭐 코딩도 하고요. 다 서포트하는 이제 범용 에디터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아나콘다를 한번 인스톨 해보겠는데요. 아나콘다라고 구글링을 하시면은 구글에 아나콘다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고요.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여기 아나콘다에 어떤 OS에 인스톨 할 거냐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윈도우를 선택하시면은 3.7 버전이냐 2.7 버전이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여기 64비트 32비트 버전을 또 고를 수가 있는데 뭐 특별히 32비트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32비트 윈도우즈를 꼭 운영하셔야 될, 그러니까 32비트 윈도우즈는 아니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개발했던 뭐 액티브엑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32비트 버전만 서포트를 한다. 뭐 그럴 경우에는 또 이 파이썬도 그 액티브엑스 그러니까 옛날에 개발되었던 그 윈도우 프로그램의 그 버전에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32비트 환경을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64비트 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이후의 순서는 뭐 그냥 일반 다른 윈도우즈 소프트웨어 인스톨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거를 뭐 시간 관계상 뭐 저는 이미 인스톨되어 있으니까 다시 인스톨하지 않겠고 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이나 리눅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톰 에디터는 구글 상에서 아톰 에디터 딱 나오네요. 아톰 에디터라고 딱 치면은 나오죠. 그래서 아톰 에디터에 역시 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윈도우즈 버전으로 아예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이것도 일반적인 방식하고 똑같이 윈도우즈 프로그램 그 방식하고 똑같이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설치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가 됐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저는 생략할 텐데 일단은 비디오를 통해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일단 여기서 일단 포즈를 하시고 스탑하시고 뭐 아나콘다를 혹시 아직 설치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파이썬을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설치를 안 하셨으면 설치를 하시고 아톰 에디터를 한번 설치를 해 보시고 그래서 설치가 끝나면 다시 리플레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됐다고 보고 제가 일단 아나콘다가 설치가 되면은 윈도우의 우리 왼쪽에 메뉴에 보면은 아나콘다라고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생깁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를 깔아놔 가지고 그 파이썬 2.7 버전도 제가 인스톨을 했었고 뭐 최근에는 파이썬 3.7 버전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고 뭐 주피터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인스톨하게 되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게 생기는데 요거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타일로 이제 하나 옮겨놔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치시면은 이제 이때부터
그 기본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아나콘다 환경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상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서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콘다 env 리스트라고 치면은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가상 환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 아나콘다가 처음 설치되면은 베이스라는 이름,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게 가상 환경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가상 환경이고, 제가 여기서 파이썬 2.7 환경도 하나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 3.6 버전의 32비트 환경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 3.7의 64비트 환경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요거는 제가 그 딥러닝 스타디 하려고 텐서플로우를 깔아 놓은 건데, 텐서플로우는 아직 파이썬 3.6까지 밖에 서포트를 못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파이썬 3.6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그 어떤 필요에 맞게 여러 가지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그 가상 환경 만드는 거는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간단하게 코맨드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콘다 create 하고 name 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려는 가상 환경, 예를 들어서 테스트 가상 환경이다, 테스트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 버전을 쳐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은 3.6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하나가 생성이 되고, 그러면 여기 그 이제 콘다 env 리스트라고 코맨드를 치시면은 그 테스트라고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액티베이트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역시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 3.7 환경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 37 64 이렇게 액티베이트 시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파이썬 3.7 버전이 가상 환경으로 액티베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입력하는 모든 파이썬 관련된 코맨드들은 전부 파이썬 버전 3.7이 작동을 하게 되죠. 이거는 맥 프로그램 맥 PC를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에서는 뭐 코맨드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처럼 물론 가상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리눅스도 그렇고 맥도 그렇고 버추얼 env라는 거를 사실은 많이 써요. 근데 이 버추얼 env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자기 선택의 문제죠. 콘다 환경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맥 같은 경우에는 뭐 소스 액티베이트 이런 식으로 코맨드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뭐 컨셉은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맥 쓰신 분들은 조금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톰을 가동시켜 보겠는데요. 아톰은 여기 제가 아톰을 인스톨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아톰 그 아이콘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직접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아톰을 가동시킬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아톰 에디터를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아톰이 설치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그 아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그 저는 이제 파이썬 티칭이라고 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아톰의 기본적인 메뉴 구조는 왼쪽에 그 아토미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 디렉토리입니다.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바탕 화면에 파이썬 티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뭐 똑같은 디렉토리 구조를 보이고 있죠. 이제 왼쪽에 그 디렉토리 구조와 그 다음에 그 파일 네임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에디팅을 할 수 있도록 그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그 에어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 보면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그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아톰 에디터도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뭐 일일이 다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파일, 그 파일 메뉴에 보면은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을 들어가면은 이제 이 아톰의 환경, 아톰에서 내가 그 세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데, 처음에 디폴트 환경으로 다 깔려요. 근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톰을 최초 인스톨했을 때 자주 쓰이는 그 패키지들, 여기서 패키지라는 게 뭐냐면은 아톰 자체도 오픈 소스입니다. 아톰을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제가 GitHub 그 버전 컨트롤하는 사이트 GitHub 말씀드렸잖아요. GitHub 재단에서 아톰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오픈 소스인데, 이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플러그인들 그 뭐 전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 이 아톰에 자기 그 원하는 취향대로 사실은 비슷비슷한 기능을 가진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HTML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제 HTML을 브라우저로도 봐야 되는데, 그냥 아톰상에서 그 브라우징 기능을 가지고 미리 좀 프리뷰 해보고 싶다라든가,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 로컬 호스트 서버, 웹서버죠. 로컬 웹서버를 아톰에서 구동시켜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뭐 칼라 피커라고 그래서 이렇게 코딩 웹사이트 코딩 같은 게 할 경우에 보면 디자인하면서 칼라를 뭐 레드로 하겠다, 무슨 뭐 퍼플로 한다, 뭐 블루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칼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뭐 전부 헥사 값으로 우리가 외워서 하든가 아니면 그때 구글에서 찾아서 하고 이러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톰에서 그냥 색깔을 보고 바로 셀렉트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개인들이, 여기 뭐 개발자 이름이 있네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이제 오픈해 놓은 겁니다. 그 아톰 사이트에 다 올려놓고 필요한 사람은 여기는 이제 현재 인스톨 돼 있는, 지금 이 아톰에 뭐 제가 디폴트로 인스톨 된 것도 있고 제가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한 것도 있고, 여기 플러스를 보면은 그 내가 이제 어떤 새로운 랭귀지로 개발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한다 그럴 때 또 새로운 내가 편리한 기능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한 거를 서치를 하면은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인스톨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자주 제 아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을 디폴트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검색을 해서 뭐 찾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스크립트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 랭귀지를 서포트하는 패키지, 뭐 그다음에 그 자바스크립트 코딩 조각이죠. 아주 루틴하게 쓰는 그런 코딩 조각들을 미리 좀 보여주는 패키지 등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ES6 같은 경우는 뭐 자바스크립트 EX6 버전의 표준적인 그 문법 체크해주는 뭐 그런 패키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사람들이 개발해 놓고 무료로 갖다가 플러그인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그런 게 아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필요에 의해서 세팅 부분에서 이렇게 그 세팅 메뉴에서 그걸 골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키보드를 내가 어떻게 뭐 단축키를 설정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마는 뭐 지금 검정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이 검정색 지금 아톰 다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근데 뭐 이걸 화이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저장하는 기능, 뭐 다른 파일을 새로 불러오는 기능, 새로 만드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그 윈도우즈 소프트웨어, 뭐 워드라든가 뭐 이런 그 에디터들하고 다 비슷하고, 여기 패키지라고 있는 건 현재 설치해 놓은 제가 추가로 설치하거나 뭐
그 기본 디폴트로 미리 뭐 깔려 있거나 이제 이런 패키지들이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아톰 안에서 웹서버, 로컬 웹서버죠. 웹서버를 스타트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번 오늘 비디오에서는 그 어떤 제가 그 지금까지는 전부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코딩을 했는데 아톰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아톰 아까 이제 명령 프롬프트 있지 않습니까? 프롬프트 환경에서 파이썬을 직접 구동하는 그런 시연을 하면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제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파이썬의 클래스를 이용한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입니다. 다른 랭귀지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OOP 이렇게 하죠. 우리말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 그 리얼 라이프죠. 그 실제 그 생활, 우리 환경,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죠. 그걸 이제 객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동차 또는 뭐 사과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그 다른 것들과 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객체라고 번역하는데 두 가지로 구성이 됐어요. 하나는 그 객체의 속성하고 그 다음에 그 객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하는 비헤이비어죠. 그 비헤이비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속성은 뭐죠? 자동차의 속성은 자동차의 어떤 좌석이 몇 개냐, 그래서 뭐 4인승이냐 11인승이냐 이런 사이즈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색깔이 무슨 빨간색 차냐 검정색 차냐 이런 컬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현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뭐 이 차가 뭐 자율주행 차냐 아니면 사람이 뭐 직접 운전하는 차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동차의 성격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라는 객체의 비헤이비어는 전진하는 기능 또는 후진하는 기능, 그 다음에 뭐 회전하는 기능, 뭐 가속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자동차라는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비헤이비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과의 컬러, 뭐 빨간 사과냐, 무슨 뭐 파란 사과냐 이런 구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달다, 뭐 쓰다, 이제 그런 맛도 어떤 그 성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뭐 비헤이비어라는 게 사실은 좀 정의하기 애매하지만 굳이 뭐 이거를 그 비헤이비어라는 거를 우리 정한다고 그러면은 뭐 썩는다 라든가 저기 싹이 튼다라든가 뭐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속성과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객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객체들의 어떤 성격과 행동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그러한 특성들을 클래스의 속성으로 어트리뷰트로 디파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비헤이비어들이 있겠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상 어떤 우리 어플리케이션이죠. 우리가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비헤이비어들을 모아서 그것을 클래스 안에 구현한 것을 메소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고 이거는 파이썬에서만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자바가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죠. 그래서 자바도 그렇고 C++, C++도 대표적인 OOP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그럼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주냐? 지난주에도 뭐 잠깐 마지막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좀 급하게 언급은 됐었지만 클래스 앞에 클래스라고 먼저 해주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얘기해주고 init라고 하는 특수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파이썬에서는 언더바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이게 언더바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언더바라고 해서 던더라고도 하는데요. 던더 init 던더 그리고 셀프하고 이 처음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제 주는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셀프를 붙여요. 셀프라는 게 다른 랭귀지로 해보신 분들은 뭐 자바 같은 데서는 this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파이썬은 룰이 반드시 그 클래스의 변수, 그러니까 초기화, 클래스에서 초기화했을 때의 변수에는 셀프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소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def라고 하고 메소드명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메소드도 모든 메소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셀프입니다.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무조건 써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규먼트. 결국 그래서 그 컨스트럭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이니셜라이저죠. 그 이니트 함수와 메소드와 일반 메소드는 형식이 똑같습니다. 단지 그 던더로 언더바 두 개로 특수한 메소드라는 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클래스에서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해주는 그 부분 외에 몇 가지의 이 공통된 그런 그 필로소피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짜자라고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그 작동하기 위해서 즉 그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코드 재사용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복되는 그 반복적인 코딩, 그 동일한 코드를 이쪽 함수 저쪽 함수에서 그 반복적으로 코딩을 안 하고 코드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인헤리턴스, 즉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클래스에 우리가 클래스명을 이제 해주고 가로치고 그 자식이 되는 클래스죠.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서클래스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부모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표현하는데 아톰 에디터에서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메뉴가 나오고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OOP라고 할까요? 테스트 OOP.py 파이썬 프로그램은 반드시 뒤에 py로 익스텐션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자를 py로 해야 되고요. 일단 IBM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코세라 강의에 나와 있던 원하고 사각형의 클래스를 지정해서 OOP 프로그램을 한 그 샘플을 먼저 아톰 에디터에서 제가 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matplotlib .pyplot as plt 로 해서
매트플롯립의 파이플론 모듈을 PLT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모듈 임포트를 해주고요. 먼저 서클 클래스를 한번 지정을 해보죠. 클래스는 항상 클래스라고 그 앞에 키워드를 써주고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소문자로 해도 작동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대문자로 구분을 해주자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관습상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그 이니트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은 일반 함수 정의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죠. 그래서 init로 하고 반드시 이 클래스의 메소드들은 셀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셀프는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때 우리가 주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파이썬이 자동으로 이게 어떤 이 클래스 하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스턴스다라는 정보를 셀프라는 그 파라미터로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셀프라는 걸 처음에 주는 걸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 줄 파라미터를 정의해주고 그 파라미터를 셀프 이 변수명은 우리 파라미터로 받은 거하고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같은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self.radius 또 self.color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이것이 클래스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그 던더 init 던더에서는 속성을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클래스의 메소드를 정의를 해주는데 이 메소드는 일단 서클이니까 반지름을 늘리는 반지름을 서클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메소드로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뭐 플러스로 해도 되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려야겠죠. 서클을 그리는 드로우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데 이때는 특별히 드로우라고 하는 명령만 주는 거지 메소드만 콜을 해주지 파라미터를 넘겨줄 게 없습니다. 없어도 반드시 셀프라는 파라미터는 의무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에러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문법상. 그 다음에 PLT의 GCA라는 거는 get current access인데 뭐 지금 자세하게 모르셔도 나중에 다시 또 매트플롯립 공부하는 시간에 다 나오니까 일단 GCA라고 get current access라는 코멘트하고 add patch라는 걸 해주고요. 그래서 그 화면상에 캔버스죠. 캔버스상에 그림을 add 해주는 부분이고요. 명령어고 그 다음에 서클을 그려줍니다. 서클은 뭐 제로는 이제 센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위에서 self.radius 그 다음에 페이스 컬러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트플롯립 그림 그릴 때 서클 그림 그릴 때 파라미터입니다. 컬러는 self.color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이제 엑시스 축이 이것도 그 매트플롯립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 나중에 그 원 같으면은 이제 그 레디어스고요. 그다음에 렉탱귤러 같으면은 위드스 그 넓이, 높이, 위드스, 하이트 이렇게 주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축의 그 길이를 조정해라라는 이제 그런 명령어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IBM의 예제로 나왔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코딩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 서클을 한번 그리겠다. 그래서 레드 서클이라고 변수명을 주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주고요.
레디어스 주고 여기 우리가 주게 되는 게 세 개인데 셀프는 자동으로 파이썬이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지름과 칼라, 그래서 레디어스하고 뭐 레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색깔 그 파라미터를 넘겨주게 되고 생성을 하면 요 레드 서클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블루 서클이라고도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똑같이 서클 클래스에 뭐 우리가 5개 그 레디어스 사이즈를 그 반지름을 5로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블루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클래스를 가지고 두 가지의 인스턴스를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를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이용해서 이제 레드 서클을 한번 그려보죠. 좀 드로우 하면은 이제 레드 서클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블루 서클 좀 드로우 하면은 블루 서클이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세이브를 하고요. 세이브는 아톰 에디터에서 파일에 가서 세이브 명령을 해도 되고 뭐 이건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고 그다음에 맥 같으면은 맥 컴퓨터는 코맨드 S 그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S 그래서 컨트롤 S를 누르면은 테스트 OOP라는 이름의 그 변경된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아나콘다 프롬프트 네, 방금 우리가 테스트 op.py라는 이름으로 세이브를 했었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명령 프롬프트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파이썬이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op.py 이렇게 하면 수행이 됩니다. 에러가 났네요. 첫 번째 라인에 import matplotlib 코딩 미스타이핑 있었죠. t가 빠졌습니다. 다시 세이브 컨트롤 S로 해서 세이브하고요. 다시 위 화살표를 눌러주면은 방금 제가 그 이전 명령어가 다시 나타납니다. 엔터 하면 네. 뭐 코딩이 잘 됐네요. 레드가 떴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쇼 명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블루 서클을 또 인스턴스의 블루 서클에 드로 명령을 코딩을 해줬으니까 이걸 첫 번째 윈도우를 닫으면 두 번째 블루 서클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났죠? 근데 레디어스 그렇죠. 여기 레디어스는 아까 제가 두 번째는 5로 줬으니까 0, 2, 4, 5 5짜리가 됐고요. 자, 그래서 레드 서클은 코딩이 잘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클래스를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우고요. 클래스 렉트라고 하나를 줄게요. 이것도 이제 IBM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렉트라는 클래스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df init self 그래서 렉트는 넓이, 높이, 그 다음에 컬러 이렇게 사각형은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self.width는 self.height는 height, self.color는 color 이렇게 해서 그 렉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속성을 정해줬고요. 그다음에 define 드로우 해야죠. self 그래서 요거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카피를 해오는데 요거 그 matplotlib 명령이 사각형을 이루는 거는 렉탱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IBM 샘플에 나와 있던 내용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의 경우에는 width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height는 self.height, face color는 self.colo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려보죠. 뭐라고 할까요? 블루 렉트, 파란색 렉탱귤을 한번 그려보죠. 이거는 렉트 클래스명을 주고 가로를 뭐 2, 세로를 10, 그 다음에 색깔은 블루,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며 요 렉트 클래스의 드로 메소드를 콜을 해야죠. 참 블루 렉트 점 드로. 자, 세이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파이썬 test op.py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피터 노트북만 사용해 오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그 일반 개발자들처럼, 일반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코맨드 프롬프트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시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상속 개념을 두어서 제가 수정을 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각자의 속성은 다 좋은데 요 드로어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좀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지금 큰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샘플이라서 그렇고 뭐 좀 이제 큰 프로그램을 짠다. 그리고 좀 이렇게 여기서 서클, 렉트 말고 마름 모드 있고 무슨 뭐 삼각형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중복 부분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라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아주 중복 부분을 없애는 코드 재활용을 위해서 인헤리턴스 상속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클래스명을 우리가 쉐입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슈퍼 클래스로 쓸 겁니다. 부모 클래스로. 페어런트 클래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슈퍼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쉐입에 대해서 똑같이 셀프 해서 그 모든 뭐 이그젬플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도형의 공통적인 속성은 칼라다라고 하나만 정하겠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칼라 하나를 공통된 속성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그 도형 중에서 사실 반지름이 있는 거는 뭐 서클밖에 없지만 공통적인 그 메소드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반지름 넣는 거 이거를 여기서 저를 그 쉐입 클래스로 옮겨 보겠습니다. 옮겨 보는데 컨트롤 X 이렇게 제가 범위를 정해 주고 아톰에서 컨트롤 X입니다. 컨트롤 X를 하면은 컷이 되죠. 그다음에 그 제가 페이스트할 위치에 가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페이스트가 되고요. 아까 컷했던 게. 그 다음에 저는 요거를 Shift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줄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지금 Shift 탭을 눌러서 왼쪽으로 줄을 맞췄고요. 옮겨졌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드로우를 해죠. 드로우 메소드를 해주는데 드로우는 사실은 여기 밑에 보면은 서클일 때 하고 여기는 plt.circle로 되어 있고요. plt.rectangle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공통적으로 드로우 메소드를 만들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df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OOP 하는 사람들은 드로우 메소드를 해준 다음에 패스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패스로 표시해 주면은 이 드로우 메소드는 나중에 서브 클래스죠.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다 따로 그러니까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메소드 오버라이딩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슈퍼 클래스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클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슈퍼 클래스 이름을 가로 안에 넣어줍니다. 그 서브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를 정의할 때 가로 안에 슈퍼 클래스를 지정해 주면 이 서클 클래스는 쉐입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다라는 인헤리턴스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상속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니셜을 해주는데 여기서 다 지정해주지 않고 셀프 그다음에 슈퍼라고 하는 코맨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슈퍼라는 코맨드가 있고 슈퍼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슈퍼의 init 메소드를 지정해주고 컬러 이 init 여기서 슈퍼라고 하는 거는 이 쉐입을 나타내는 거, 그 부모 클래스를 보라는 거고 부모 클래스의 init 메소드인데 이때는 셀프를 제외한 파라메타를 넘겨줍니다. 좀 어렵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를 받았잖아요. 셀프 레이디어스에는 레이디어스를 넣어주고 무슨 말이냐? 좀 이 부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겁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클래스의 부모가 되는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자식 클래스가 같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의 속성으로 따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슈퍼 클래스를 생성해 줘야 되니까 거기에서 슈퍼 클래스가 필요로 한 파라메타는 슈퍼 클래스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받아서 하나는 자기만의 고유한 속성으로 자기가 서클만의 고유한 속성으로 서클이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서클뿐만 아니라 모든 쉐입에 공통으로 갖고 있는 슈퍼 클래스의 속성은 슈퍼 클래스로 넘겨주는 이런 코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메소드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은 슈퍼 클래스의 드로우 자기가 상속을 받은 슈퍼 클래스의 드로우를 오버라이드 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테크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렉트도 마찬가지고요. 렉트도 어떻게 하죠? 쉐입을 상속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세 가지를 봤는데 슈퍼에 .init 하고 셀프는 안 해주고요. 넘겨줄 거 칼라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따로 칼라를 자기가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한테 맞는 너비, 높이, 속성만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드로우라는 메소드는 그 쉐입에 있는 걸 쓰지 않고 오버라이드해서 씁니다. 자기 나름의 메소드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실제로 사용을 해야겠죠.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똑같습니다. 요 뒷부분은 내가 여기서 그 블루 렉트를 사용할 건데 블루 렉트는 똑같습니다. 한번 세이브하고 수행시켜 보죠. 네, 됐죠? 이것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상속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리스트 컴프리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을 하나 만들게요. 파이썬 3의 제목은 리스트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뭐냐면은 저희가 리스트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자, 이렇게 그 양쪽에 그 대괄호를 쳐주고 안에 그 엘리멘트라고 그러죠. 뭐 인티저가 됐던 스트링이 됐던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다 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타입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의 엘리멘트들을 모아놓은 것을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0개니까 우리가 그냥 코딩을 해서 썼지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아니면 뭐 0부터 뭐 1000까지 그렇게 엘리멘트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걸 다 쳐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죠. for i in range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100개까지 이렇게 하겠죠. 먼저 빈 리스트를 하나 empty 리스트를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a append 명령으로 i 이렇게 해주면 a가 1에서 100까지 뭐 여기 1에서 100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뭐 1,101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그 레인지는 그 아무것도 안 주고 숫자만 주면 디폴트로 0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첫 번째는 인클루시브고 두 번째는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 더 큰 거를 줘야 내가 원하는 1부터 100까지 하겠다고 그러면은 100까지 수행이 되는 거고요. 항상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해서 리스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 문장을 파이썬 문장을 기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I for I in range 1,10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됐죠? 이것을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부터 50까지의 홀수 리스트를 내가 작성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포문을 배웠으니까 한번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보죠. 내가 홀수 리스트를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빈 empty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이래서 50까지라고 해서 51을 해줘야죠. 두 번째는 항상 exclusive, 첫 번째는 inclusive, 두 번째는 exclusive라고 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 값이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홀수면 그러니까 홀수니까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가 1인 경우가 홀수죠. 홀수면은 리절트에다가 그 숫자를 어펜드를 해줍니다. 그렇게 어펜드를 해주고 나면 네, 1부터 50 사이의 홀수 모임이 홀수를 엘리멘트로 가진 그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한 줄 코딩 파이썬은 항상 한 줄 코딩이 파이썬의 그 어떤 철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리스트 컴프리헨션에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i는 I for I in
range 1,51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if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if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자, 이렇게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리절트는 1357에서 49까지. 프린트문으로 해야 이게 한 줄로 나타나네.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리스트 컴프리헨션 안에서 연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제곱을 한번 해보죠. x 곱하기 x 하면 이제 x 제곱인데 for x in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 1, 2, 3, 4, 5를 제곱한 값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 4, 9, 16, 25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연산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에서 9까지 숫자 중에서 5보다 큰,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중에서 6, 7, 8, 9만 골라내는 리스트 컴프리hension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for x in 하고 리스트를 써주는 거죠. 1, 2, 3, 4, 5 이거 복잡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I for I in range 1에서 11까지 이렇게 해주고 if 여기서 x라고 했으니까 x가 5보다 큰 경우 그럼 6, 7, 8, 9, 10 나왔죠. 자, 이거는 이 안에 항상 리스트 컴프리hension의 문법이 어떤 엘리멘트에 대해서 좀 복잡하죠. 처음에는 복잡한데 그냥 자주 쓰시다 보면 그래서 코딩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데 손에 익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일일이 뭐 책을 찾아보거나 또 딴 데서 카피해 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속도도 안 나고 그럼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안에 리스트에서는 I for I in range 이렇게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하나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X for X in 이 리스트 하고 if 조건. 그래서 사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이걸 만약에 처음 하는 사람이 그게 이해한 것만 가지고 코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는 정규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미리 준비해 놓은 노트북이 있는데요. 자, 요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본인의 개인 IBM 클라우드가 됐던 본인 랩톱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 됐던 직접 입력을 해 가면서 스타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웃풋을 전부 다 지우고 제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정규식 또는 정규 표현식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하는데 regular expression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줄여서 regex라고도 부릅니다. regex. 그래서 regular expression인데 요거는 그 문자열 중에서 우리가 문자열 중에서 특정 문자를 찾아내는 특정 규칙을 가진 문자열의 집단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그 범용적인 이런 규칙이라서 이거는 뭐 C++ 또는 자바 뭐 다른 랭귀지에서도 똑같은 규칙을 적용받는 그런 표현인데요. 제가 여기서 정규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결국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웹 프로그램 하는 분들은 뭐 반드시 이런 그 정규식이 뭐 필수로 그 웹, 웹 그 브라우저 상에서 입력되는 그 인풋 스트링을 그 에디트하거나 또는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 쪽에서 반드시 이런 정규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다른 그 웹사이트에서 스크래핑을 해올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긁어온다 그러죠. 그 스크래핑 해올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 정보를 정규식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에 맞으면 긁어오고 뭐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결국은 그냥 그 우리 연습 문제처럼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웹사이트에서 긁어오겠다 그러면은 이 정규식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파이썬에서는요, RE라고 하는 모듈, 이제 이름도 짧죠. RE 모듈을 가지고 정규식을 하는데요. 사용 방법이 딱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re.compile이라는 그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찾고자 하는 패턴 객체를 얻고요. 그 다음에 그 패턴 객체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earch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패턴, 정규식의 패턴과 매치되는 그런 문자열이 어디 있는지 하는 거를 이제 search라는 걸로 찾게 되는데 사용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식 뒤에 이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정규식으로 어떤 패턴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스트링을 주면서 re라고 하는 그 파이썬의 모듈의 서치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치되는 결과값을 얻는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일단 이거는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뒤에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고요. 실제 사례를 보죠. 일단 re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해옵니다. re 모듈을요. 그 다음에 이 스트링은 이제 제가 샘플로 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문자열을 여기 문자열에 보면 제가 이거예요. 여기 이제 패턴인데 그 R이라고 하는 거는 그 로 스트링입니다.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백슬래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슬래시를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는 특수 문자를 나타낼 때 특수 문자 역할을 합니다. 그 백슬래시를 주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백슬래시 n 이렇게 하면은 라인 그 라인 줄바꿈 그 캐리지 리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라인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슬래시 n인데 그 만약에 내가 슬래시 n 말고 그 슬래시 자체를 그냥 문자로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파이썬에서는 슬래시 두 개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백슬래시가 특수 문자 역할을 하는데 정규식에서는 우리가 그 정규식이 제가 그랬죠. 파이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랭귀지에서도 다 쓰는 범용적인 이제 그런 그 룰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백슬래시는 이것을 백슬래시 W가 특수 문자가 아니라 백슬래시 자체를 정상적인 백슬래시 문자로 인식해라. 왜냐하면 정규식에서는 백슬래시를 가지고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습관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찾으려는 거는요. 워드라는 그 워드라는 단어 뒤에 글자 3개가 글자 1개, 2개, 백슬래시 W는 캐릭터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개가 오는 그런 그 패턴이 문장 중에 있으면은 그 결과값을 반환해라 라고 하는 이
한 줄의 익스프레션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트링에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에 보면은 워드하고 캣이라고 하는 게 이 조건에 맞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행시켜 보면 매치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매치, 이게 매치라고 오면은 이제 이거 매치된 객체인데 패턴에 맞는 게 만약에 true다. 그럼 뭔가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찾았어요. 그래서 그 매치.점 그룹이라고 하는 코맨드를 하면은 내가 찾은 그 문자열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이 경우에는 word cat, word 콜론 cat이 반환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치에 아무 값이 없으면 none이면은 not found 이렇게 했는데 네, 정상적으로 찾아졌네요.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검색하는 것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궁금한 게, 자, 형식은 search, pattern, string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search, pattern, string인데, 그럼 이 패턴을 어떻게 나타내냐? 스트링은 뭐 우리가 검색하려는 문자열이니까 별 문제가 이해에 문제가 없는데, 이 패턴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정규식에서. 그래서 정규식의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룰이에요, 이거는. 이 소문자하고 대문자, 그 다음에 뭐 숫자, 여기서 그 샘플로 A, 뭐 X, 9 이렇게 했는데 그 소문자 A에서 대문자 X까지죠. 정확하게는 이거 다시 써야 되겠네요. 소문자 A에서 소문자 X, 그 다음에 대문자 A에서 대문자 X, 또 뭐 0에서 9 이런 것들은 어, 그냥 자기 자체 한 글자씩 매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WORD 이렇게 했듯이요. 그래서 워드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 문자가 있습니다. 특수한 의미를 가진 문자가 있는데 그게 좀 전에 여기 백슬래시 얘기했잖아요. 백슬래시 W 그러면은 만약에 백슬래시 없이 그냥 W 그러면은 W라는 문자 그 소문자 하나를 의미하는데 백슬래시 W라고 표현해 주면은 이거는 이제 메타 문자로 그 백슬래시로 인식을 해서 이거는 아무 글자나 한 글자, 그러니까 A에서 X까지 또는 소문자, 대문자 A에서 X, 0에서 9에 해당하는 아무 글자나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한 의미를 가진 메타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리어드, 여기서 요거죠, 요거 페리어드. 페리어드는 아무 문자나 됩니다. 아무 문자. 예, 그 아까 제가 백슬래시 n이 그 뉴라인이라고 그랬는데 뉴라인을 제외한 아무 문자. 그게 좀 어려워요. 약간 처음에 하는 사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지나면 또 잊어먹어서 헷갈리고. 그래서 뭐 쓸 때마다 다시 이 정규식 기본 패턴을 다시 리뷰를 해서 뭐 코딩해주고. 뭐 저도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주 그냥 매일같이 쓰지 않는 한은 이거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것들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자기 글자 하나하나하고 매핑되는 것들 말고 이런 이제 그 특수한 의미를 가진 패턴이 뭐가 있냐면 백슬래시 W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글자 하나 싱글 캐릭터에 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슬래시 B는 바운더리예요. 그 워드가 아닌 것 우리가 그 일반 워드라고 하면은 그 백슬래시 W로 표현되는 이런 A에서 제시나 0에서 9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와 캐릭터 간의 바운더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스페이스가 있다. 한 칸 띄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바운더리가 되겠죠.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백슬래시 S 스몰 s가 있어요. 이거는 화이트 스페이스예요.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게 정규식에서 말하는 뭐 정규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한 칸 띄는 거 그냥 일반적 스페이스 그 다음에 뉴 라인 또는 그 탭 있지 않습니까? 뭐 캐리지 리턴이나 탭 같이 그런 것들을 전부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어, 그 일반적인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럼 화이트 스페이스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백슬래시 대문자로 하면 넌 화이트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백슬래시 D를 하면요. 숫자, 데시멀 디지트와 매치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백슬래시 W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캐럿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이 캐럿이 있으면은 스트링의 맨 처음을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사인은 스트링의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페셜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 골뱅이, 애트라고 하는 골뱅이라든가 또는 뭐 콤마 또는 여기 이제 그 도, 아까 그 모든 문자를 다 얘기하는 페리오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문자에서 사용되는 그냥 그야말로 마침표, 펑츄에이션이죠. 그런 거는 앞에 백슬래시를 두면 그런 특수 문자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룰이 이렇다는 거는 알 듯 말 듯 뭐 이제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제가 여기서 하려는 게 이게 문자 스트링입니다. 문자 스트링 PIIG 중에서 내가 i가 3개 있는 패턴을 찾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그 매치라고 하는 re.search에서 매치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을 받고 그 매치에 그룹이라고 하는 그 메소드를 콜을 해주면 자 이렇게 원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너무 간단하죠. III 3개라고 했는데 II 3개가 있으니까 나온 거고 사실은 이렇게 문자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뒤에 보듯이 이런 이제 패턴 그 아까 메타 캐릭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메타 문자 이제 그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 패턴 사전에 정의된 약속된 패턴에 의해서 찾게 되는데 일단은 뭐 간단한 케이스를 하나 더 보죠. 그래서 뭐 PII 중에서 그래서 IGS라는 패턴을 찾고 싶다. 이거는 없네요. 당연히 뭐 매치가 없는 걸로 나올 텐데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치가 넌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넌이 그 리턴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닷닷 아까 제가 앞에서 이 도트 페리어드죠. 페리어드는 아무 문자하고나 매치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PIIG라는 그 스트링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아무 문자나 2개가 있고 G가 따라오는 그런 패턴이 있으면 어, 찾겠다라고 좀 일반화시킨 거죠. 네, 찾아졌습니다. 아무 문자나 되니까 이게 뭐 II가 됐든 뭐가 됐든 2개만 앞에 있고 G가 매칭이 그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패턴이죠. 원하는 패턴이 매칭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D라고 하는 게 슬래시 D가 백슬래시 D가 숫자라고 그랬죠. 숫자. 그래서 숫자 3개가 연속된 패턴을 찾고 싶습니다. P123G라고 하는 스트링 중에서. 그러면은 패턴 써주고 스트링 써주고 re.search 해주면은 그 매치되는 매치 여부가 나오는데 그 매치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치게 되면 네, 1, 2, 3이 나왔네요. 이게 패턴에 해당되는 그룹이 나왔습니다. 점점 일반화 시켜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자 3개가 연속된 그 패턴을 찾고 싶어요. 근데 이 문자는 위에서 봤듯이 스몰 수문자 ASZ, 대문자 ASZ, 숫자 0에서 9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0 숫자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백슬래시 W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특수 문자들이죠. AA 이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ABC가 해당이 되겠네요. 패턴에. 맞춰보니까 네, ABC가 서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캐럿이 맨 처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스트링의 맨 처음. 그래서 이 패턴은 뭐냐면은 스트링의 맨 처음에 B가 오는 패턴을 찾아라는데 여기는 B가 있긴 있는데 스트링의 중간에 있죠. 매치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예, 넌이 왔죠. 그 다음에 이 달러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달러는 맨 마지막 스트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K 달러 그러면은 맨 끝에 K가 오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맨 끝에 K가 왔죠. 이거는 매칭이 되는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K가 찾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플한 이제 예를 제가 든 건데 뭐 점점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이 정규 표현식은 책이 한 권 나와 있을 정도예요. 이 정규식에 대해서.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아주 전문적인 그 표현식을 쓰는 일은 거의 없고 우리가 사용되는 수준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반복을 좀 복잡하게 가서 반복을 볼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그 W 같은 거 W 백슬래시 W를 3개를 해줬죠. 다시 이거 반복이죠. 이런 것을 또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러스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해당 패턴이 왼쪽에 있는 경우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 왼쪽에 있는 경우인데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패턴이고 일단은 그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는 0개 혹은 그 이상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 또 물음표는 0개 혹은 1개 이상의 패턴.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실제 이건 샘플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반복이 몇 개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패턴이 몇 개가 반복이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표시하는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찾는 규칙이 있습니다. 패턴 스트링에서 패턴을 찾는 규칙이 왼쪽부터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라지스트 그 leftmost and largest라고 하는 규칙이 뭐냐면은 서치를 하는데 여기 제가 그 스트링에서 패턴을 찾는데 서치는 왼쪽부터 쭉 찾기 시작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레피티션 있죠, 이거 반복되는 문자를 만족하는 그 패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매치를 찾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그 내용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샘플을 보시면서 그 이해하시는 게 빠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스트링이죠. PIIG라는 스트링 중에서 PI 플러스라고 하는 패턴을 찾고 싶다. 이러면은 이거는 i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패턴이 반복되는 게 i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p 다음에 i가 하나 이상 반복되니까 PIII가 이 패턴에 맞는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PII가 여기 PI 플러스라고 하는 패턴에 매칭이 되는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그 i가 하나 이상인 패턴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레프트 왼쪽에서부터 먼저 찾고 만족하면 이제 거기서 딱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i가 한 번 앞에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매칭이 된 i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i 세 개가 뒤에 있지만 일단 여기 왼쪽에서 먼저 찾으니까 i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그 D라는 게 제가 숫자라고 그랬죠. 디지트. 그 다음에 백슬래시 S는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 스트링 XX 1, 2 뭐 이렇게 좀 일부러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숫자가 하나 나오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숫자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뭔가 이제 이 블랭크가 이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그랬어요. 스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숫자가 나오고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그 에스터리스크 0개 혹은 그 이상의 패턴이니까 여기에 매핑이 되는 거는 여기 보면 숫자가 하나 오고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빈칸이 하나 이상 있고 0개 이상이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녹음하겠습니다. 자, 이 패턴은요. 이 패턴은 숫자가 하나 오고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가 0개 이상 있고 그 다음에 또 숫자가 하나 오고 화이트 스페이스가 따라오고 숫자가 오는 그런 패턴이 있느냐인데 지금 일부러 제가 여기에 패턴에 맞게 스트링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패턴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요 패턴은 여기 1, 2, 3에 매핑이 되는
매칭되는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숫자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숫자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가 여러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숫자 하나 있죠? 예. 그래서 1, 2, 1, 블랭크 2, 블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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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매핑이 됐습니다. 매칭이. 자, 한번 다음 예를 볼까요? 그냥 보고 지나가세요. 자, 패턴은요. 요 패턴은 제가 일부러 여기 패턴에 맞게 이걸 만들었는데 그 매핑이 되라고 숫자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오고 화이트 스페이스가 뭐 0개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기 패턴에 보면은 위에하고 똑같네요. 숫자가 하나 나오고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거나 그 별표는 별 볼 일이 있거나 없거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 볼 일 없다 하니까 없거나 또는 그 한 개 이상 있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없잖아요. 화이트 스페이스가 1과 2 사이에 이 디지트와 디지트 사이에 이 매핑이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슬래시 d 백슬래시 s 에스터릭스 d가 가는 의미가 그겁니다. 두 개의 숫자 사이에 화이트 스페이스가 없거나 또는 여러 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요 디지트 2조 여기서는 디지트 뒤에 스페이스가 없거나 또 여러 개 있거나 그 다음에 숫자가 오는 요 패턴이 이제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내가 찾는 게 이런 식의 패턴이 스트링에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요 패턴은 그 문자열 중에서 연속된 1, 2, 3을 고르는 건데 이것도 뭐 지금 제가 같은 이 패턴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이 패턴에 이런 것도 해당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게 요 별 볼 일 없거나 0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패턴이 있거나 매핑되는 게 그거니까 그 예를 지금 계속 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숫자가 있고 화이트 스페이스가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숫자 있고 화이트 스페이스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또 숫자 있고 하니까 여기서 1, 2, 3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일부러 그 샘플로 보여주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패턴을 만드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맨 앞에 그 캐럿이라는 게 맨 앞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그러니까 맨 앞 첫 글자로 B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이제 워드가 오는 거죠. 여기에 맨 첫 번째로 F가 왔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되는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예, 넌 타입이네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넌이 와서. 그 다음에 맨 앞에 요거는 맨 앞이 아니라 그냥 B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 글자나 오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B가 있고 BA, 그러니까 해당이 되겠죠. BA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괄호 표시인데요. 이 대괄호 안에는 이제 캐릭터 셋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괄호를 양쪽에 해주고 A, B, C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괄호가 없을 경우에는 A, B, C에 그 A, B, C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A든 B든 C든 뭐 아무거나와 하나만 매치가 되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그 브래킷이죠. 그 대괄호 안에서의 그 페리어드, 요 도트는 여기서 보면은 아무 문자와도 매치가 된다는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괄호 안에서는 실제 도트 문자가 됩니다. 그 어떤 메타 문자가 아니라 실제의 한 글자짜리 캐릭터 도트를 의미하는 그거를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전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어떤 스트링을 줘놓고 그 문장 안에서
이메일 주소를 찾아내는 이런 리퀘어먼트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문장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이메일 주소를 찾아내라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이게 스트링이죠.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패턴이 자, 우선 요 괄호가 양쪽에 대괄호가 써 있으니까요. 요 안에 들어가는 그 세 가지의 조건에 맞으면은 일단 이제 여기 매핑이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아무 글자, 아무 글자가 됐던 영수 그 소문자 A에서 Z, 대문자 A에서 Z, 그 다음에 디지털 그 숫자 0에서 9, 그 사이에 아무 글자나 되고요. 그 다음에 점, 네, 점도 해당이 되고요. 요 대괄호 안에 이제 매핑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슬래시 W니까 소문자 A에서 Z, 대문자 A에서 Z, 그 다음에 숫자 0에서 9 사이에 그 캐릭터와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점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사인이거나 요 세 가지 그 패턴 중에 하나하고 매핑이 되는데, 그게 플러스니까 하나 이상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 개가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제 이메일 아이디인데요. 여기 0-j.o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패턴을, 요 스트링을 패턴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위에서 제가 그 정의해드린 이런 그 룰 있지 않습니까? 정규식의 기본 패턴, 요거하고 요거 요 부분이 어떻게 여기 매핑이 되느냐, 요 부분하고 매핑이 되는 거죠. 그거를 보시면 정규식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매핑이 됐고, 그 다음에 at가 하나 있고, 요거는 딱 한 글자니까 정확하게 at하고 매핑이 돼야죠. 그 다음에 뒷부분 ct.com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패턴 중에, 그러니까 영숫자거나 점이거나 마이너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하고, 이것도 또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 하나 이상이죠. 하나 이상이 나타나서 이런 게 매핑이 되면 이제 매칭이 된 그 서치에서 결과가 매치 객체로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룹을 해보면요, 네, 정확하게 찾아냈죠.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로 제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룹이나 find all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다 생략을 할게요. 설명을 이제 얘기가 지루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첫 번째,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 다음에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책 한 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기능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람다하고 맵, 리듀스, 필터 함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뭐냐라고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또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오니까 간단하게 실제 제가 준비한 그 이그젬플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오브젝트를 안 만듭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데이터 처리만을 이제 위주로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인데요.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함수에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함수 안에서 어떤 처리가 되겠죠.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변형시키든가 또는 어떤 우리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골라내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값은 OOP처럼 어떤 오브젝트가 결과값으로 리턴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리턴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다시 데이터를 받는, 그리고 그 중간에 처리돼서 나온 결과 데이터를 또 다른 함수에 입력을 줘서 그 다른 함수가 또 그것을 처리해서 또 출력을 하는. 근데 이게 최근에 자주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OOP보다는 이게 맞는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로 우리가 어떤 함수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주면 그것을 가공을 하거나 또는 필터링 하거나 등등 이러한 처리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정제된 데이터로 생성을 하고 그것을 머신러닝에 또 입력으로 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그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는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도 그런 기능을 앞으로 많이 좀 구경을 하실 텐데요. 일단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되기 위해서는 랭귀지 자체에서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이썬의 람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람다는 한 줄로 간단하게 그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df라고 해서 함수를 그 생성하는 거는 이미 배웠죠. 근데 람다라고 하는 간단한 함수 생성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익명 함수입니다. 어나니머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df하고 함수를 정의해 줄 때 함수명을 먼저 써주고 그 파라메타를 가로 안에 정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함수명을 불러 쓰게 되는데요. 람다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요 sum xy 그 다음에 return x 플러스 y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한 줄로 할 수가 있어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명은 없는 대신에 x, y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x 플러스 y를 반환한다 하는 이 return이 여기서 다 생략이 된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쓸 수가 있고 요 x, y에는 이제 1, 2 이런 식으로 실제 파라미터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요 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전부 요 한 줄로 그 요약이 된 거죠. 압축이. 이게 이제 람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 람다가 앞으로 그 다음 코스에 보면은 그 판다스를 이제 배우게 되실 텐데 판다스에서도 이 람다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람다하고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맵 리듀스 필터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펑크셔널 프로그래밍이 되기 위해서는 랭귀지 자체에서 이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함수인데 이 함수를 제공해 주면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펑크셔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랭귀지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이런 게 제공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제 랭귀지 자체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런 랭귀지가 되는 거죠. 맵이라고 하는 거는요. 각각의 그 맵의 맵 함수에 우리가 제공한 그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또는 그 튜플 이런 것들을 이제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엘리멘트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맵 함수고요. 그다음에 필터는 우리가 그 시퀀스로 준 엘리멘트 중에서 우리가 정의한 그 테스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컨디션을 통과한 그러한 엘리멘트들로 새로운 리스트가 반환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필터 함수고요. 그다음 리듀스는 우리가 그 시퀀스라는 게 그 리스트나 튜플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 엘리멘트들을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두 개씩 처리를 해 나가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하나의 최종 결과물로 리턴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함수가 리두스입니다. 유명한 세 가지의 함수인데 실물을 보죠.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은 자, 여기 우리가 그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물론 이건 람다를 써도 되는데 일단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퀘어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우리가 스퀘어 함수를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 맵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요 리스트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제공할 데이터죠. 데이터를 처리할 함수명을 주고 요거를 하나하나씩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스퀘어하고 2를 한번 처리시키고 스퀘어에다가 2를 주고 3을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매핑을 시키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가 제곱이죠, 제곱하고 요 리스트의 엘리멘트들을 매핑을 시켜주는 게 맵 함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리턴이 되고요. 요거는 아까 람다 위에서 배웠지만 한 줄 코딩으로 람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시퀀스로 받은 이 리스트들을 엘리멘트들을 하나씩 람다 함수가 어나니머스 그 익명 함수라고 그랬죠.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그 똑같이 람다 함수에 람다로 지정한 함수에 하나씩 매핑을 시켜서 제곱된 값을 리턴을 받습니다. 결과가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필터 함수를 설명드릴게요. 필터를 함수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if문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위에서 그랬죠. 필터라는 거는 우리가 지정해준 어떤 조건을 테스트를 통과한 엘리멘트들만으로 새로운 리스트를 반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필터 함수 안에 우리가 조건 테스트할 함수명을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시퀀스 값을 주는데 그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죠. 정의를 하는데 하나씩 값을 받아서 x가 5보다 크면 그러면은 이 값은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봐서 리턴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리턴 시키지 않는다. none을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실행시켜 보면 5보다 큰 값들만 리턴이 돼서 새로운 그 리스트를 하나 우리가 생성을 했죠. 람다로 이것을 한 줄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x가 5보다 큰 조건이면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9라는 시퀀스를 받아서 5보다 큰 조건을 리턴을 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숫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렇게 부등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스타츠 위드라고 하는 이건 스트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예요. 기본 메소드.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제가 이름을 쭉 했는데 여기서 김씨로 시작하는 이름만 뭐 골라내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reduce 함수는 제가 여기 앞에서부터 뒤에 보면 이 reduce는 특별히 그 펑크 툴스라고 하는 모듈에서 우리가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펑크 툴스라고 하는 패키지죠. 패키지에서 reduce 함수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람다로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명을 따로 우리가 만들어서 함수를 정의해 줄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reduce에도 우리가 이제 그 함수를 이름을 정의해주고 그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이제 시퀀스를 데이터를 주었죠. 그러면은 reduce는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먼저 두 개를 이 함수에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그러면은 이 함수에서는 하나의 값이 리턴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하나로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 제가 이렇게 가로로 표현했는데 리턴된 값하고 그 다음번 하나를 해서 또 두 개를 다시 이 함수에 입력으로 줘요. XY로. 그러면 또 하나로 줄어서 리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리턴된 값하고 또 두 개를 입력으로 주고 리턴된 값하고 마지막으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두 개씩 이 함수에 계속 입력으로 주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자꾸 줄어들어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최종값이 1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 줄 코딩으로 람다로 이걸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가지고 이렇게 계산만 하느냐? 아니죠. 이거 우리가 똑같이 그 파이썬에서는 플러스지만 이걸 우리가 만약에 스트링을 주게 되면 컨캐터네이션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주게 되면요. 맨 처음에 a, b라는 그 값을 이 람다 함수에 x, y에 이제 넘겨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를 컨캐터네이션 하니까 a, b로 합쳐진 게
이제 반환이 될 거고요. 그 A, B하고 C 두 번째 그 두 개를 또 XY에 넘겨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A, B하고 C가 합쳐져서 A, B, C가 오겠죠. 그다음에 D 그 A, B, C하고 D를 또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리듀스를 해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으로 A, B, C, D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데이터 핸들링 하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쓸 수가 있고 실제로 좀 고급 프로그래밍을 가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헷갈리실 텐데 일단 그냥 알아두시고 그 뒤에 실제 사용할 예가 나올 때 그때 이제 활용하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네 하고 쓰시다 보면은 쉽게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것으로 될 것이라고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런 신기한 게 있구나라고 알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